네,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삼성의 파운드리 관련한 소식인데요. 계속해서 연이은 수주 소식이 들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 안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안 갖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어서 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좀 기분 좋은 그렇죠. 그런 네. 소식 아닙니까? IBM이 발표를 했습니다. 서버에 들어가는 칩을 갖다가 삼성 파운드리의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뭐를 또 같이 덧붙여서 발표를 했는가 하면 VT-팻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삼성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한 거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핀팻 구조에 비해서 전력 소모량을 85%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ST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스위스 반도체 업체 아시죠? 이 회사가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갈 MCU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제작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MC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MCU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CU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16나노, 그러니까 첨단 공정이 아니고 성숙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MCU 같은 경우에 이 대만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SMC하고 이 대만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MCU의 시장 점유율이 한 80%가 넘거든요. 근데 여기에 삼성이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삼성이 파운드리 이 부분에서 굉장히 빨리 시장을 늘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공정에서는 IBM 그리고 이 성숙 공정에서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한테서 주문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양쪽으로 다 이 주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의 좀 빠른 이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반도체 공급망 붕괴 어떻게 보면 삼성에는 좀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갖다 주문을 해놓고 물건을 받기까지에 걸리는 시간 이걸 갖다 리드 타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과거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6주 내지 9주 정도 걸렸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한 22주 정도로 늘어난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 문제가 이번에 겪으면서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 군데 몰아줬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공급선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삼성 쪽으로 물량이 흘러들어가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서 어떻게 본다면은 반도체 공급망의 차질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이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역시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지금 보니까 중국의 SMIC에 대해서 제재 강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SMIC에 대해서 기존에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제재의 네.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수출을 금지한다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현재 규제를 강화하려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용 가능한 말에 좀 차이가 있죠. 필요한 하고 사용 가능한 장비의 수출도 금지한다라는 쪽인데 이게 만약 수출이 금지가 된다면은 이런 최첨단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생산도 어렵게 된다 이렇게들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회사들 그러니까 램 리서치라든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든지 KLA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아마 대상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SMIC가 이런 최첨단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범용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들도 만들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상무부하고 국방부 이런 데를 불러가지고 이걸 갖다가 16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6일 회의를 할 거다 이런 보도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네, SMIC에 대한 추가 규제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이걸 보도를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규제가 강화된다면은 상당히 이 제품 공급망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것 같다.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MIC가 생산하는 반도체들이 중국의 여러 전자업체한테 공급이 돼서 그 전자업체들이 제품을 생산을 해내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막히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반도체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만약에 SMIC를 갖다가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그 반사이익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네. 결과적으로는 일본, 한국, 대만 이런 업체들이 가져갈 것 같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물론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지만은 이랬을 경우에 과연 다른 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 네. 같은 경우에 미국의 이런 어떤 방침을 안 따랐을 경우에 어떤 제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SMIC로 봐서는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반도체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요, 중국 소식입니다. 네, 홍다 사태 이후에 중국의 지방 정부 부채가 또 다른 내관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들의 재정 수입이 대부분 네. 부동산 매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랬죠. 네. 홍다 사태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된다면은 결국 재정 조달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힘들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오. 뭔가 하면은 네. LGFV라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은 아마 로컬 거버먼트 파이낸셜 비클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기구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국 지방 정부들이 이 인프라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네. 도로를 놓는다든지 교량을 놓는다든지 할 적에 지방 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 돈을 조달을 하는 게 아니고 이 LGFV라는 말하자면은 이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네. 이 회사가 LGFV 이 채권을 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특수 목적 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부채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공식적으로 안 잡힌다는 겁니다. 안 잡히는 거지만은 결국은 갚아야 될 때는 누가 갚아야 되는가 하면은 지방 정부가 갚아야 되는 거 그렇겠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물경 7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네, 중국 GDP의 한 40% 정도 차지하는 7조 달러인데 네. 이게 그러니까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홍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게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재정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면 이 LGFV에 대한 이자 지급도 과연 가능하겠느냐. 네. 그래서 LGFV의 디폴트도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내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또 어쨌든 뭐 결국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결국엔 중국 지방 정부의 뭐 이런 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은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네. 말하자면은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아파트를 갖다 많이 짓고 그리고 또 지방 정부도 땅을 팔아 가지고 재정 수입을 튼튼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가 그걸 갖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마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되고 네. 살려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 이 마음이 식은 중국의 소비자들이 네. 과연 부동산 쪽으로 다시 몰려가겠느냐. 어. 몰려가게 된다면은 중국의 큰 부실 덩어리가 미뤄지는 거죠. 없어지는 건 그렇겠네요. 아니고 미뤄지는 네,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은 지방 정부라든가 부동산 개발 업체를 중심으로 한 뇌관이 폭파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실 내년에는 이 지방 정부의 부채를 갖다가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내년에도 또 중국 쪽에서 어떤 이슈들이 나오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소식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도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로봇 보급률이 세계 1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따져봤더니 네. 202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10,000명당 로봇의 대수가 몇 대인가 하면은 932대. 로 네. 집계가 됐습니다. 2018년부터 쭉
그 1위를 했던 나라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이 605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싱가포르보다도 한 300대 정도, 그러니까 한 와. 50% 정도가 많이 보급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에 얼마였는가 하면은 10,000명당 868대였거든요. 근데 1년 만에 7.4%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세계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근로자 근로자 10,000명당 네. 126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배나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공장 자동화나 산업 자동화가 잘 됐다는 네. 건데 이 숫자는 산업의 제조나 조립에 들어가는 로봇을 얘기하는 거고 서비스 업체에서 쓰는 로봇들이 있죠. 네. 일종의 키오스크 같은 것도 네. 로봇 아닙니까? 사람 그럼요. 대신하니까 이거는 빠져 있는 겁니다. 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이 로봇 보급 대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더 같습니다. 많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저도 사실 얼마 전에 커피숍에 갔다가 네. 로봇가 커피를 만들고 있는 걸 봤어요. 아, 너무 그래요? 놀래가지고 네. 네,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커피를 추출하고 아메리카노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되게 놀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로봇이 늘어난다 이러면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사실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네. 그러니까 로봇이 들어가서 거기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로봇 만드는 데는 또 일자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전체로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로봇이 들어간 지역에서 얼마나 일자리가 줄어들었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근로자 1,000명당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1,000명당 로봇 대수가 9년 동안에 1,000명당 2.318대가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지역하고 늘어나지 않은 지역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인 숫자, 기업들이 이 직원을 구하는 구인 숫자가 6.7%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로봇이 늘어나는 대신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 1,000명당 로봇이 한 대가 늘어나면은 이 제조업의 구인 비율은 네. 한 2.9%포인트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오.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투입이 되면 그만큼 사람의 일자리 숫자는 줄어든다는 거는 확실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전 산업적으로 고용 인구가 줄어드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